자, 수특 영어 11강 복습입니다. 1번. 자, 보세요. 자, 무슨 내용이었지 이거? 주제가 뭐였지? 웅덩이요. 웅덩이가 뭐 어쩌다고? 웅덩이. 물웅덩이. 숫자가 늘어난다 이꼴? 생각이 변화, 지질이 변화. 그 이꼴 뭐 그래서 결론은 뭐다? 생태가 그 지역의 모든 생태가 다 바뀐다. 물운덩이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바로 밑에 있는 바위가 뭔가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고, 바위는 토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다? 앞으로 그 지역의 모든 동식물이 다 바뀔 것이다 라는 거. 요게 이제 정리된 내용이고, 그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every는 단수기 때문에 puddles are가 되면 안 되죠. 모든 웅덩이는 표시인데 얘도 뒷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동격되죠. 즉 다시 말해서 물이라는 건 막히는 게 맞기 때문에 has been blocked가 되죠. 물이 막혀왔다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하고 이 물이 막힌 거에 대한 상황 설명이거든. 그래서 stopped가 돼야 되는 PP. 바로 막혀졌다는 거, 방지, 금지되었다는 걸 말하는데 뭐 하는 것이 물이 traveling 전치사 동명사죠. 물이 아래로, 땅을 통해서 물이 아래로 가는 것이 막혀졌다는 게 맞죠. stopped가 반드시 돼야 돼요. 막혀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웅덩이가 persistent, 아까 persist가 뭐였지? 고집하다 혹은 뭐 지속하다, 의견을 쭉 이어나가다. persistent보다 계속 쭉 고집하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나타나는. 만약에 어떤 웅덩이가 계속 나타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deduce라는 단어, 추론하다, 결론 이끌다.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is 뭐다? 바로 that 이하와 같습니다. 바로 beneath가 아까 했죠. 뭐뭐 아래에, 웅덩이 아래에 있는 땅이 둘 중 하나라는 건데, porus가 이게 구멍이 송송난이라는 뜻이에요. 난 뭐다? 물이 구멍이 나지 않은. 그래서 물이 스며들지 않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바위가 밑에 있는 게 축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까지 물로 젖었구나. 형용사 꾸미기 때문에 부사자리고. 자, this는 앞에 있는 요 내용 받읍시다. 물웅덩이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은 mainly, 주로 흥미를 일으키는 게 맞죠? 흥미를 굉장히 일으키는데 뭐 할 때? 바로 우리가 이동할 때, 여행할 때, 뭘 통해서? 시골 지역을 통해서 이동할 때, 아니면 그러면서 또 대디아를 눈치채게 될 때 되게 흥미롭다. 뭐를? 자, 이것도 더 넘버가 돼서 이게 주어가 돼요. 물 웅덩이들의 숫자 자체가 하고, 진짜 주어는 puddles가 아니라 숫자 자체이기 때문에 단수 increases가 돼야 되죠. 물 웅덩이의 숫자가 갑자기 증가한다는 걸 눈치채게 될 때 되게 흥미로워요. 이게 왜 흥미롭냐? 뒤에 내용 때문에. despite 뭐라고요? 전치사, 뭐뭐에도 불구하고. 동의어는 in spite of가 있죠? 뒤에 보시면 원래 there is가 돼야 되는데 뭐기 때문에? 전치사기 때문에 is은 not이 아니라 not being이 된 거예요. there is는 not인데 전치사 때문에 동명사로 바꿔서 there not being이 되고, 이 자리에 is는 not을 쓰면 틀린다. being not이 틀린 이유는 동명사의 부정은 not을 앞에 쓰기 때문에. 뭐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 지역에, 우리가 지나가는 물웅덩이가 있는 시골 지역에 더 이상의 어떠한 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웅덩이 있으니까 이건 되게 흥미를 일으킨다는 거 맞지? 그지? 요 물이 어디서 났지? 라는 궁금증이 자아나지게 된다. 요거를 한번 olthough로 바꿔봐. 뭐가 될까? despite 말고 olthough가 되게끔. although 뭐라고 쓰면 돼요? there is not 하고 뒤에는 똑같죠. animal rain in that rain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despite로 해서 동명사 구조로 써주던지. 자, 그 다음. 자, 이것은 표시인데요. 마찬가지로 뒤에 또 완전하기 때문에 또 동격 대시예요. 즉 어떤 표시냐? 당신의 발밑에 있는 바위들이 아마도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표시입니다. 빠진 게 없기 때문에 동격 대수로 써주시고, 만약 설사 뭐 하더라도 설사 그 진흙에, 겉으로 보이는 땅에 진흙의 외형은 has not changed, 바뀌지 않았을 거. 위에 있는 눈에 보이는 건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뭐가 바뀐 거다? 밑에 있는 바위가 바뀐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since는 because로 하시고, 바위들이 be responsible for 뭐뭐에 대한 책임이 있다, 뭐뭐를 담당하다, 뭐뭐의 원인이다, 다 비슷한 뜻이에요. 바위들이 원인이기 때문에, 많은 그 토양의 특징들의 원인이기 때문에, 바위는 어디에 영향 미친다? 토양에 영향 미치기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해당 어떠한 지역에서. 그리고 또 동시에 토양은 엄청나게 동사꾸미죠. 부사가 맞고요. influence 된 뭘 안 쓴다고? 오늘 안 쓰고. 동의어 뭐가 있다고? affect도 마찬가지로 오늘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얘도. 자, 또 그와 동시에 토양은 엄청나게 영향 미치기 때문에 그 유형들의, 식물과 동물의 유형에 영향 미치기 때문에, 당신이 발견하게 될 그러한 것들에 영향 미치기 때문에, 바위는 토양에, 토양은 바위에 영향 미치기 때문에까지가 다 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웅덩이의 숫자에 있어서의 변화가 맞죠. 다시 말해서 뭐야? 물웅덩이 갑자기 늘어난 걸 말하는 거죠.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물웅덩이의 그 숫자 자체에 있어서 갑작스러운 변화는 뭐 없이 매우 바로 어떠한 그 지역에 내리는 폭우, downpour, 폭우 없이 물웅덩이의 숫자가 갑자기 변화한 것, 다시 말해 늘어나는 것은 또 동격 대시예요. 그 표시인데 그 표시는 바위와 토양과 식물과 당신 주변의 모든 동물들 같은 것들이 앞으로 뭐다? 또한 개들도 변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주제가 된다. 물웅덩이 숫자의 변화 이꼴 뭐다? 그 지역의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될 거다 앞으로. 밑에 있는 바위가 바뀌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6번 쭉 넘어가서 6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풀이하는 거 외에 다른 질문 여러분들 복습하시면서 있으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전체 범위를 볼 여유가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질문을 해보도록 하세요. 일단은 질문 들어왔고 어려운 거 위주로 지금 해나가는 겁니다. 자, 6번으로 가볼게요. 6번. 자, 6번 이거 상당히 어려웠죠? 네. 요거를 기억하시나 지금? 자, 한국어, 우리나라 말에 한스럽다. 영어로 뭐라고? be 까먹었군. be resentful. 그래서 한이라는 게 어떻게 해석된다고 그래? 어떻게 번역된다고? resentment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실제로 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문제는 be resentful이나 resentful 뜻이 뭐니 이거? 분개 혹은 분개하다 이렇게 된다고. 이게 한이야? 그럼 다르죠. 표현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걸 만약에 진짜 근데 그 영어를 쓰는 외국인들은 한이라고 표현할 때 이렇게 번역된 게 있으니까 뭐라고 쓸 거야? resentment라고 쓸 거 아니야. 그죠? 같은 뜻이구나라고 착각하기 쉽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이유가 왜 그래요? 바로 그 이유가 뭐라고? 왼쪽 문화에. 그렇지. 문화들은 categorize 뭐다 이게? 범주화하다, 분류하다. 여러 문화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감정들을 범주화하고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같은 범주로 분류하지 않아. 서로 간에 다르게 분류를 한다. 한이라는 게 서양에는 없다. 자, 봅시다. 특별한 어려움이 이게 주어예요. 이 어려움이란 attend가 원래 뜻이 뭐죠? 어디에 참석하다 다니다인데 뒤에 effort가 왔죠. 노력에 다녀? 노력에 항상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력에 수반되는, 이거 기억하시고, 자, 그 노력에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뭐 하고자 하는 노력? 그 정도를 결정하고자 하는 노력. 뭐의 정도? cross. 여러 문화 간의 convergence가 뭐라고 여러분?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하나로 모이는 거. 뭐라고 이게? 수렴. 수학이에요. 수렴. 자, 위에 divergence 혹은 divergence 다 마찬가지죠. 얘가 뭐다? 발산, 달라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읽어보면 비슷해지는 과정을 이제 말하기 때문에 convergence가 어울리고. 다시. 자, 감정적인 표현에 있어서 감정적인 용어로 뭐죠 여러분? 동의어? affective가 동의어라고. 감정적인 표현에 있어서 여러 문화 간에 비슷해지는 그 정도를 결정하고자 하는 노력에 들어가는 그 특별한 어려움은, 여기까지가 내용을 정리하면 뭐다? 여러 다른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 간의 감정 표현을 비슷하게 하는 걸 이거 어떻게 좀 정의해 볼까? 라는 거 알아보는 게 되게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어려움이 바로 that이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어려운 거다 이런 얘기예요.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가 감정 표현을 어떻게 서로 간에 어떻게 한스럽다라는 걸 이게 비슷하게 표현이 돼서 안 돼서 안 됐지. 이걸 이제 뭔가 비슷하게 되어가는 그 정도를 결정하려는 노력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 그죠? 이 두 개가 어떻게 비슷해지지라는 걸 결정하려고 노력해봤는데 그걸 알아보는 게 되게 어렵더라. 어려운 건 바로 that 이하의 동격 that,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어렵더라 이런 얘기야. 어떤 사실 때문에 어렵다고? 여러 문화들이, 한국과 미국이 똑같은 방식으로 감정들을, 한이라는 것을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들 간에 서로 간에 어떻게 감정 표현이 비슷해지는지를 알아보는 건 되게 어렵다. 사실상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 얘기고요. 자, 이 사람이 있는데 주어고요. 동사로 지금 어디 갔지? 동사가 여기 있네. 이렇게 동사로 길게 이렇게 연결돼요. 이땐 그래서 ing가 틀렸다. 동사 자리다 라는 걸 알고 계시고, 삽입된 걸 볼까요? 자, 이 사람이 있는데 연구하면서 뒤에 목적어도 있는 능동이기 때문에 ing로 받아줘야 되고,
뭘 연구하면서 어펙티브 나왔네. 뭐라고 이거? 감정적인. 여기서 term 뜻이 뭘까요? 용어죠, 그죠? 감정적인 용어의 사용을 연구하면서 이 용어는 바로 그 설명하기, 묘사하기 위한 건데 표현상의 특성을 저는 이제 우리는 이걸로 문학적인 걸로 들었지만 얘는 음악으로 예시를 든 거예요. 서양 피실험자와 자바인 피실험자 사이에서 음악의 표현 특징을 묘사하기 위한 감정적인 용어의 사용을 연구하면서 그게 무슨 얘기야? 얘네가 표현이 어떻게 다른지 비슷한지 그 연구하기 위해서 뭐 음악을 대상으로 이제 해봤다 이런 얘기야. 그걸 연구하면서 이 사람은 동사로 가요. ascertain that 데디아를 ascertain 확신하다, 그래서 알아내다 정도 데디아를 알아내게 되었어요. 동사로 가야 된다. 뒤에 동사가 없고 접속사 대시 있기 때문에 자, 뭘 알아내게 되었냐? 몇몇 일부 자바인들의 감정 용어들이 did not straightforwardly 부사가 되죠. 대놓고 직접적으로 바로 곧바로 몇몇 자바인의 감정 용어들이 직접적으로 correspond to 일치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내게 되었어요. 서양의 분류와 일치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원인은 아까 말했듯이 두 문화가 같은 방식으로 감정을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한이란 게 존재하지만 미국 애들은 한이 없거나 아니면 한을 또 다른 감정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분노로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다르다는 것은 raise가 뭐라고요? raise가 뭐라고? 뭐뭇을 들어올리다, 제기하다.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반드시 와야 되고 rise는 왜 틀리다고? 주어가 올라가다. 뒤에 목적어 있죠? 자, 이 서로 다르다 이것은 이런 내용은 일부 의심을 제기합니다. 뭐에 대한?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 연구들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요. 의, 주, 동이기 때문에 can, you가 되면 틀렸다는 얘기고 자, 어떠한 연구에 대한 의구심이 드냐면 바로 요런 뜻인데 아마 이건 항상 줄 거예요. 바로 문화들, 서로 다른 문화들끼리를 비교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을 얼마나 많이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치? 그럼 봐봐. 서로 즉 문화들 간을 비교하는 연구라는 건 어떠한 연구를 주로 말하겠니? 한국어에서 한스럽다 라는 거는 영어에서 뭐라고 표현한다? be resentful 이라고 표현한다. 뭐 이런 연구일 거 아니야. 이런 걸 100% 믿을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서로 간에 지금 감정을 분류하는 게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 그럼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야 그럼 애초에 서로 다른 거 어떻게 비교를 해? 다른 거 키랑 몸무게랑 비교 못하는 것처럼 애초에 서로 다른 분류잖아. 그치? 서로 비교 못하는 것처럼 애초에 서로 다른 걸 비교하는 연구란 건 이건 실효성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정말 처음부터 이상한 연구였구나. 그만큼 두 문화는 서로 간의 감정을 다르게 표시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아마도 우리는 that 이하라고 가정할 수 있을 건데 자바인인 피실험자가 보고할 때 바로 그 expressive 음악에서의 어떠한 표현을 보고할 때 이 표현은 영어에는 없는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자, 아마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자바인 피실험자가 음악에서의 어떠한 표현을 보고할 때 이 음악이라는 건 바로 단어들을 사용하는 건데 어떤 단어냐면 영어를 말하는 피실험자, 미국인들, 서양권들, 영어를 말하는 피실험자가 그에 대한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는 음악에서의 표현을 자바 피실험자가 보고할 때 이걸 아까 우리의 예시로 들어볼까? 문학작품이 있는데 연구를 하는데 한국인이 뭘 사용할 때 한스럽다라는 단어를 표현을 사용할 때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그 피실험자 두 집단은요. 이 두 집단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자바인 피실험자와 서양인 피실험자를 말하는 거야. 한국인과 미국인. 자, 피실험자 두 집단들은 are not recognized,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표현상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스럽다라 썼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뭔가 슬프고 빡치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런 걸 인지하지만 미국인들은 뭘 인지한다? 쟤 개빡치는구나. 이것만 인지한다 이런 얘기야. 서로 인지하는 바가 다르다. 그 근본 원인은 뭐 때문에? 두 문화권이 서로 간의 문화를 분류하는 방식이 같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나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글쓰는 요지가 나와요. 여기까지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합니다. 두 문화 간에는 감정을 분류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100% 똑같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고
이 옆접 뒤에는 요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좀 조심해야 된다. 근데 해석이 좀 어려워요. 자, 그러나 좀 더 일반적으로 우리는 should be alert, 조심해야만 됩니다. 뭐에 있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데 요 that 뒤에도 해석해보면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요것도 동격 대시요. 그 가능성이란 즉 위치는 또 틀려요. 어떤 가능성을 조심해야 되냐? 불완전한 번역이 보세요. 불완전한 번역이란 건 뭐를 뭐로 번역한 거? 한스럽다를 be resentfully라고 번역한 걸 말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번역이 이끌 수 있는 가능성. 우리가 lead는 사역동사 지각동사 아니죠? 지웅아?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가 되는 거 확인하시고 아이디 틀리고. 자, 불완전한 한스럽 be resentful이라는 번역이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인데 뭐 하도록? 더 대단한, 더 큰 합의를 상상하도록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그냥 상상이 아니라 착각하도록이라는 의미를 보셔야 돼요. 더 큰 합의라는 건 뭐예요? 뭐에 대한 더 큰 합의? 음악적 표현. 우리 이제 바꾸자. 한스럽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죠? 한스럽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더 큰 합의를 상상하도록 우리를 이끌게 만드는 그 가능성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요거 그대로 바로 풀러 쓴 거죠. 한을 뭐로 번역해서 be resentful이라 번역했는데 사실은 이 번역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이 번역본을 보는 미국인은 뭐라고 생각해? 이게 맞구나 라고 greater agreement 하게 되잖아. 더 큰 합의를 보게 되잖아. 그치? 아 이거 이렇게 써도 되는구나 라고 이끌어지게 되잖아. 이걸 우리가 alert,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다? 한스럽다를 번역한 be resentful이라는 거 보고서 무조건 이게 이게 똑같은 뜻이구나 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이걸 경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뭐보다 보세요. 다시 볼게. 자, 그 가능성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데 어떠한 가능성? 불완전한 번역이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인데 우리가 착각하도록 착각으로 하자 그냥 뭐 더 대단히 더 크게 일치한다고 착각할 가능성 뭐에 대해서 음악적 표현 다시 말해서 한스럽다는 표현에 대해서 실제보다 더 크게 비슷한 뜻이야 라고 착각할 가능성을 조심해야 돼요. 뭐보다 we would find 뒤에는 if가 나와서 여기서 끊어지고요. 이 뒤에는 find agreement about musical expression이 아주 생략된 거야 앞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더욱더 미묘한 감각을 여기서 미묘한이라는 얘기는 적어놨죠. 좀 더 정확한이라는 뜻이야. 좀 더 세세하게 따지는 만약 우리가 그 방식에 대해서 좀 더 미묘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방식이란 이 하우가 생략된 거예요. 뒷문장 완전하기 때문에 그 용어들 한스럽다라는 용어 이런 것들 그 용어들이 자 respective는 뜻이 뭐라고 여러분? 얘는 각각의 개별적인 뜻이에요. 좀 설명하고 자 그 용어들이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 용어들이 각각의 언어들 무슨 언어? 바로 여기서는 자바 언어와 자바어와 서양어 아까 우리 예시를 든 거는 한국어와 미국어 이렇게 돼요. 영어 각각의 언어들 속에서 그 감정을 나타내는 용어가 사용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꼼꼼히 따지는 감각을 우리가 만약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 해당 표현에 대해서 합의를 발견할 그 정도 이거는 어떠한 정도가 되긴 이건 굉장히 정확히 따지는 정도로 합의를 도출하겠죠. 그죠? 야 이거는 왜냐면 앞에서 전제가 미묘한 감각, 좀 더 정확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발견되는 합의는 어떤 합의예요? 이거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는 합의라고. 야 한스럽다가 be resentful 안 돼. 이건 슬픔이 안 들어가 있잖아. 번역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정도보다 더 큰 일이 들어가는 거야. 더 큰 합의가 일어난다고 착각하도록 우리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뭐가? 불완전한 번역이. 어떠한 번역? 한스럽다를 be resentful이라고 번역하면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자? 이거 뭔가 번역본을 감정에 대한 번역본 보면 어떻게 해라? 이거 의심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좀 더 미묘하고 정확하게 따져볼 줄 알아야 된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왜? 원인은 각 문화 간의 감정 표현은 서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요지를 밝힌다. 이러해야 된다는 거. 상당히 어렵죠? 자, 그리고 어법 보시면 여기 보세요. as가 안 되는 거. 이것도 찾기 힘들죠. as가 왜 안 돼? 왜 반드시 than만 써야 돼? 앞에 뭐가 존재해요? greater가 있잖아. 뭐다? than이나 more, less 등이 있으면 뒤에 set은 뭐가 돼야 돼요?
비교급의 세트인 than이 있어야 돼. 반드시. 반대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than이 있지.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틀려? 그냥 great라고 쓰면 틀려 또 얘는. 그지? ER than으로 세트를 맞춰줘야 돼. 근데 이게 중간에 숨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잡아내기 힘들어요. 자, 그리고 요거 보자. respective는 방금 말했듯이 각각의 이라는 뜻이고, respectable은 뭐죠? 얘는 말 그대로 존경할 만한, 롤모델로 삼을 만한 이런 뜻이고, respectful은 뭐라고 이건? 존경하는 자세가 가득한, 공손한, 예의 바른이란 전혀 다른 뜻이다. 각각의 언어가 맞죠. 자, 그 다음 7번으로 가볼게요. 자, 7번 어렵죠? 자, 아는 것은 좋아요. 요 whether는 if로 바꿔 쓸 수 있죠? 어떤 예술적 행위가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아는 것은까지가 전부 다 주어 파트입니다. 단수기 때문에 s가 붙었고 동시에 또 동사 자리입니다. that 이하를 요구한다. 이렇게 ing 틀리고. 자, 어떤 예술적 행위가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아는 것은 that 이하를 요구하는데 바로 우리가 아는 것을 무엇이 성공이나 실패로 간주됐는지를 아는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다. 어디에서? 어떤 그 수행되는 어떤 예술 공연의 상황에서 말이죠. 뭔가 잘한다는 건 잘한다는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음악 비평가들은 뭔가 고려할 것인데 이 고려한다는 얘기는 바로 앞에 있는 성공이냐 실패냐에 있어서 고려할 것인데 피아니스트의 음의 높낮이나 강조해서 연주하는 거나 박자, 정확성, 그리고 sustain이 뭐였죠 여러분? 뭐죠? 지속하다, 이어가다. 또 멜로디를 지속시키는 능력, 아니면 클라이막스를 형성하는 능력, 이 정도가 기준이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술, 음악이든 미술이든 예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마련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 자, 속도와 음색의 brilliance, 맑음은 중요한 고려사항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내용 받아요.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것은 that 이하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바로 가장 빠른 연주가 will be best, 바로 최고가 될 거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르기와 이게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렇다고 속도가 빠르면 무조건 훌륭한 음악이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 이러한 질문 보세요. 지금 behind 전체사죠. behind consideration 명사죠. 주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수식이기 때문에. 따라서 뭐다? 이게 동사. 그 뒤에 주어. 얘가 도치가 된 문장이에요. 그래서 주어는 앞에 있는 considerations가 아니라 뒤에 있는 assumption, 단수기 때문에 반드시 is로 가셔야 돼요. 도치된 문장. 자, 우리 순서대로 해보자. 자, 그러나 unstated,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가정이 있어요. 배후에 바로 이러한 고려사항들이란 건 어떤 고려사항? 빠르기가 중요하고 박자 뭐가 중요하다 이런 거.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가정이 앞에서 말한 이러한 성공이냐 실패냐를 따지는 고려사항 배후에 말로 표현되지 않은 생각, 가정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본 전제가 깔려있다 이런 얘기라고. 속도도 빠르고 음도 정확하고 다 좋아. 이게 좋아야 좋은 공연이야. 그런데 기본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가 바로 뭐냐? 땡땡 대디야 이렇게 돼요. 요것도 동격이지만 대 자체도 이게 동격입니다. 여기 또 위치가 되면 안 돼요. 위치나 와시 되면 안 돼요. 뒷문장 완전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 그래서 is가 오면 안 돼요. 반드시 도출시켜서 is가 앞으로 가는 구조가 돼야 됩니다. 자, 그 가정이 뭐냐? 보세요. 요게 질문의 주제와 가깝죠. 이때 강조 구문이 또 들어갔네. 어떻게 하라고? 바로 뭐뭐다라고 마지막에 해석해주라고. 그 뒤에 거 먼저 하자. 자, 그 전제가 뭐냐?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 바로 어떤 사람의 10개의 에이드가 도와주다죠. unaided 뭐다? 도움을 받지 않는. 여기서 도움을 받지 않는이란 건 뭐의 도움을? 그렇지. 기계의가 생략된, 기계의 도움을 받지 않은,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지 않은 그 사람의 10개의 손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다. 진짜 빠르기 다 좋은데 기본 전제가 반드시 뭐가 깔려 있어야 돼. 그게 누가 한 거여야 된다? 사람이 한 거여야 된다. 사람이 한 거여야 된다. 기계가 빨리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질문의 거의 주제가 되죠. 자, 그 흥분이 주어고요. 그 재미. 이거 음악의 거장이죠. 거장 피아니스트가 generate 뭐라고 이거? 만들어내다. 자, 뭐를 가지고? 빛나면서 쏟아지는 음표도 뭐야? 무수히 많은 음표죠. 빛나면서 쏟아지는 무수히 많은 음표를 가지고
거장 피아니스트가 만들어내는 그 흥분이 주어가 돼요. 그래서 단수기 때문에 is로 가야 돼요. intrinsically 뜻이 뭐였죠? 본질적으로, 내재적으로, 타고나서 선천적으로. 동의어 뭐가 있지? innately가 있죠. innately. 또 뭐가 있죠? inbornly까지 괜찮고. inborn은 못 본 것 같아. inherently를 써야겠다. inherently. 이 정도. inborn은 없어요. 자, 선천적으로, 내재적으로 하고 PP를 꾸미죠? 동사 파트 꾸미죠? 부사가 맞죠?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실, 어떤 사실? 바로 이게 하는 게 사람이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사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oral이라는 게 뭐죠 이게? 청각의, 그래서 청각적으로 동일한 경험. 이 경험이란 전자적으로 synthesize 뭐라고? 합성하다. 전자적으로 합성되는 청각적으로 동일한 경험이 결코 우리를 dazzle이라는 단어도 여기서만 쓰이는 거죠. 무엇을 감탄시키다. 우리를 결코 감탄시킬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감탄시킬 수가 없어요. 기계로 앞만 빠르고 정확히 해봤자 감탄이 안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 자, sound synthesizer는 음향 합성 장치로 하시고 음향 합성 장치, 기계 같은 것들은 만들어낼 수 있는데 개별적인 음을 바로 뭐만큼 빨리? 당신이 원하는 만큼, 기뻐할 만큼 빨리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피아니스트는 앞에 동사가 지금 can이 왔죠. 뒤에 can-not 뒤에 요구 이하가 다 생략됐기 때문에 조동사의 부정이 can 다시 남는 것이 맞죠. 앞에 조동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똑같은 구조로 가야 되니까. 숭실 앞에 보세요. 그래서 aren't가 틀리고 don't가 되면 안 돼요. 반드시 조동사의 부정이 남아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도 중요한데요. 이 built가 맞죠?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얘도 지금 도치가 또 된 거예요. is가 동사고 admiration 얘가 주어가 돼요. 봐봐. 자, 찬탄, 존경, 감탄 이렇게 돼요. 뭐에 대한? What the performance represents 하고 얘는 뜻이 뭐죠? represents 뭐뭐를 나타내다, 대표하다. 뭐로? 답을 넣어보자. 자, 인간의 성취. 다시 그 공연이 인간의 성취로서 나타내는 것에 대한 존경, 찬탄이 이것이 야 저거 사람이 한 거구나. 이러한 존경이 is pp로 연결돼요. 주어는 뭐다? 찬탄, 존경이기 때문에 얘는 지가 뭔가 넣는 것이 아니라 넣어지고 들어가지는 거잖아. 그래서 pp가 돼야 돼. 처음에 구조가. 빌딩이 아니라. 자, 다시 그 공연이 인간의 성취로서 나타내는 것. 이건 사람이 한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존경이 그 전율 속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져 있는 것인데 무슨 전율? 바로 거장의 음악을 듣는 것의 전율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이거 사람이 한 거야 라는 감탄이 들어가 있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음악 공연에, 예술 공연에 감탄이 일어나는 것, 그걸 누가 했을 때? 사람이 했을 때. 주제를 다시 한번 말해봅니다. 자, 위조입니다. 위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속임수, 예술에 있어서 속임수, 뭐 기계로 음악 만들어내는 거. 이것은 misrepresent 뭐죠? 잘못 나타내요. 바로 그 공연의 본질을 잘못 나타냅니다. 음악 프로그램 이용해서 5옥타브까지 막 올려. 그거는 감흥이 없다 이런 얘기고. 사람이 해야 그게 뛰어난 거지. 이거는 감흥이 없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또한 잘못 나타내는 것인데 인간의 성취, 성취한다는 것을 잘못 나타내는 거예요. 기계는 성취가 아니다. 이거는 쉽기 때문에 기계만 조작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9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다 같이 들어보자 여러분. 3강의 9번 좀 공부할 거리가 있어서 직접 연계 관련해서 같이 봅시다. 누나 자 이거 하나만 하고 마실게요 여러분. 잘 잤어? 헐 내래 죄송해요가 나올 줄 알았는데 내래 진짜 내가 잘 잤냐 물어보면 안 물어보고 진짜 않나 봐. 자 11강의 9번이고요 요거 보세요. 그때 제가 그 말씀드린 게 자아 복잡성이라는 게 이게 처음 등장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처음 등장하는 개념은 연계를 다 시킨다. 직접 연계로. 그래서 그 이제 빈칸 추론이었기 때문에 다른 뭔가로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걸 한번 우리 같이 고민해보자고. 자아 복잡성 보세요. 시험범위 아니더라도 한번 정리해보자. 연구는 대디아를 나타내는데 바로 어떠한 사람의 자아 복잡성의 수준이 끼칠 수 있다, 가질 수 있다고요.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요. 특히나 뭐 할 때 사람이 be confronted with 뭐뭐에 직면되다. 그러니까
얘가 똑같아요. 얘가 뭐랑 똑같냐면 그때도 했지만 그냥 confront랑 한 단어로 바꿔도 돼요. 무엇을 직면한다는 얘기는 무엇에 직면되어 있다는 것과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 대비로 봤을 때는 are confronted with로 쓰던 아니면 한 단어인 confront 쓰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confront with 안 됩니다. 자, 특히나 사람이 뭐에 부정적인 사건이나 어려움에 직면되게 되었을 때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말이죠. 이때 자아 복잡성이 되게 중요하다. 그 반대쪽에 하나 더 이렇게 두 개 일리지 않게. 그래 돌려. 일단 나보다 높은 사람이야. 스태프로. 자 보자. 인맨슨 뒤에는 동명사만 쓰셔야 돼요. 투부정 않습니다. 자, 데디아를 학습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로 당신이 did poorly 부사가 맞죠. 당신이 잘 못한 거예요. 어디에서? 왜 이런 게 나와? 중간고사 망했대, 그치? 중간고사를 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왜 이런 게 나와? 자, 만약 그지 수능이라고 수능을 망했다고 가정해 보자. 자, 중간고사를 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라면 바로 자아 복잡성이 뒤에 보시면 높은 사람이 흐름상 맞아요. 자, 우리 배워서 알자. 자아 복잡성이 높은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지? 나의 정체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학생으로서 망한 거는 그냥 극히 일부일 뿐이잖아. 그거 말고도 뭐다? 훌륭한 게이머라든지 또 존나 쓰레기 되네. 뭐 누구의 남친 여친 이런 거 있죠, 그죠? 그것 좀 망해도 괜찮다. 자아 복잡성이 높은 누군가라면 that is, 다시 말해서 당신이 스스로를 유가 되면 틀리죠? 당연히 스스로를 정의하는 건데 in terms of 뭐의 관점에서 아까 뭐가 나왔지? 뭐뭐라는 측면에서 관점에서 in the light of 뭐의 관점에서 많은 overlap이 뭐예요 이게? 겹치다, 중첩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뉘니까는 많은 서로 겹치지 않는 영역들의 관점에서 스스로를 정의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학생이기도 하고 스킬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헌신적인이란 단어는 항상 PP 형태로 써요. ing 안 됩니다. 헌신적인 자원봉사자이기도 하고 이거 뭐라고? enthusiastic, 열정적인 글리, 드라마의 팬이기도 한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까지가 여기까지 다 묶여요. 어디 간 if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묶인다. 이렇게 묶인다. 자 그렇다면 당신이 시험을 망친 것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그 부정성은 is relatively 상대적으로 contain 요게 뜻이 뭐다? 여기서 포함하다가 아니라 제한하다, 억제하다. 여기서 PP가 돼서 그 부정성이 상대적으로 제한이 됩니다. 억제가 됩니다. PP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흐름상 봤을 때 이게 expanded가 되면 안 되죠. 앞에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자아 복잡성이 높은 사람이라 그랬잖아. 그죠? 억제가 되게 돼요. 문장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영향 미치는데 분사구문 하고 오늘 마찬가지로 또 쓰면 안 돼요. 오늘 쓰면 안 돼요. 영향 미치는데 오직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영향 미치는데 뭐에 대해서 학생으로서의 스스로에 대해서만 어떻게 느끼는지 거기에만 영향 미친다. 다른 데로 퍼지지 않는다. 다른 게 굳건히 버텨주는 정체성이 많기 때문에 자아 복잡성은 높은 것이 시련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된다. 자 그러나가 나와서 뒤에는 어떤 상황 그러면 자아 복잡성이 낮은 상황 나오죠. 그러나 만약 당신이 low가 들어갈 때 당연히 자아 복잡성이 낮다면 하고 such that 주어가 동사할 정도로 당신의 학생으로서의 당신의 정체성이 바로 겹칠 정도로 대단한 정도로 겹칠 정도로 뭐와 바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the few 몇 개의 다른 정체성과 대단할 정도로 겹칠 정도로라는 얘기는 뭐다? 오로지 거의 학생 아니면 우리 엄마의 아들 두 개밖에 없어. 그 중에 하나가 망한 거지. 그럼 뭐야? 난 죽어야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죠? 두 개 중 하나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그 부정성 연관된 게 맞죠? 당신이 시험을 못 본 것과 관련된 그 부정성이 be likely to 뭐 할 가능성이 당신의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뭐 해요? 당연히 낮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죠. heighten 이란 건 뭐다? 뭐뭇을 높이다 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죠? 흐름상 낮추는 게 맞다.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뒤에 것뿐만 아니라 이 뒤에는 be likely to의 병렬 구조예요. 번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영향 미칠 뿐만 아니라 뒤에 뭐다? 오늘 쓰면 안 된다고요. 어디에 영향 미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당신이 당신의 다른
자, 콤마만으로 묶어였죠? 다른, 그리고 중첩되는 정체성, 엄마의 아들 이런 거. 다른, 학생이 아닌 다른, 중첩되는 겹치는 정체성을 당신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영향 미칠 뿐만 아니라 주로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아 복잡성이 낮으면 하나가 무너졌을 때 바로 번지잖아. 그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그래서 내 삶 자체가 안 좋아진다. 시련을 이겨야 되면 어떻게 된다.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동의어 뭐가 있었죠, 여러분? In brief, 그죠? In brief. 또 뭐가 있죠? To sum up. sum이 이제 다 더하다니까. 뭐 요약, 다 비슷한 뜻이 돼요. 자, 요약하자면 putting all your self-eggs, 바구니 하나에 당신의 달걀 전체를 놓아두는 것은 이건 뭘 말한다? 자아 복잡성이 높은 거 낮은 거? 바구니 하나에 당신의 모든 정체성을 놓아두는 거. 나는 오로지 이거야. 뭐다? 나는 오로지 학생일 뿐이야. 뭐예요? 자아 정체성이 낮은 걸 말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 할 수가 있다? 안 좋은 결과 나오죠. be risky, 위험할 수가 있어요. 직면했을 때. 무엇에 바로 뭔가 위협적이고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직면했을 때 be risky가 맞죠. 위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다른 단어로 be 예를 들어서 helpful 이런 거, 그죠? 안 되겠죠, 그죠? 왜냐면 앞에 나온 표현은 자아 복잡성이 낮은 걸 말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추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거예요. 이게 만약에 뭐 송칠고 내신들 마찬가지고 직접 연계돼서 붙일 수 있고 and vice versa 붙였어요. 그리고서 여기서 밑줄 긋고 뭐 30 몇 번이 나오겠지, 20 몇 번이나 이게 뜻하는 것을 시사하는 바를 고르죠. 뭐라고 쓰면 돼? and vice versa. 뭐라고 쓰면 돼요? vice versa 뜻을 모르나? 미안해 여러분. 이 뜻을 알고 있으면 쌤 역시 그런 통찰력이 있군요. 이런 문제를 내는 게 가능하겠군요. 나 같으면 이거 낼 것 같아. 뜻이 뭐예요 이거? 알아두세요. 반대도 마찬가지다라는 뜻이에요. vice versa. 이거 우리가 아직 배웠던 지문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나올 겁니다. 어딘가에. 해마다 나와요. vice versa. 반대도 마찬가지다. 정보다.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vice versa 밑줄 그었어. 이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만약에 소설용으로 써라. 뭐라고 쓰면 될까? 뭐라고 쓰면 될까? 그렇지. 다시 근데 그거를 풀어 설명하겠죠. 그치? 자아 복잡성이 어떻다면 높다면 어떻게 될 것이다? 너가 뭔가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내게 될 것이다. 이거를 반대로 번역해 쓰시면 돼요. 그게 아마 그게 아마 저기 보기 중에 마련이 돼 있을 것이고, 그죠? 자아 복잡성이 높다면, 다시 말해서 달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서 플레이싱 놓아둔다면 뭔가 안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be risky가 아니라 be beneficial, be helpful 될 것이다. 이런 문제도 우리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vice versa라는 표현을 꼭 알아두세요. 반대도 마찬가지다. 이거 일상회화에서 많이 써요. 반대도 마찬가지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